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쩜 이렇게 요즘 매일 이벤트가 빵빵 터질까요? 자, 어젯밤부터는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화이자 관련주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오늘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기대가 한 몸에 받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마감 상황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이 온도 차이가 컸죠. 코스피는 2,452포인트로 이틀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연고점이고요. 2018년 6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순매수했고 기관만이 순매도였습니다. 대표 언택트 종목이 하락세, 대표 컨택트 종목들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화이자 코로나 백신 개발 임박했다는 소식에 진단키트 전자결제 관련주 그간 수혜를 받던 업종들 다 줄줄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영향이 오늘 코스닥을 1% 이상 하락까지 끌어내렸고요. 수급관료는 개인이 3,800억 원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은 상그리 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 1위가 CJ, 진단키트 관련주였고요. 2위가 전자결제, NHN, 한국사이버결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코로나19의 수혜를 받던 종목들의 하락세, 반대 종목들의 상승세, 오늘 그 정리를 여의도 클래스에서 딱 한눈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샵 0988로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더 소통하고 싶은 전문가, 나는 오늘 이 전문가가 마음에 든다, 좀 더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전문가에게 서동구 전문가, 문자 전송, 그리고 급등왕 전문가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고, 여기 옆에 보이시죠? 네, QR코드 바로 이렇게 휴대폰에 대시면 또 바로 그 화면으로 넘어가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직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주 좋은 정보 받으실 겁니다. 자, 이것이 클래스다.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주도주 매매 전략가 서동구 전문가님, 급등 초읽기의 선구자, 급등왕 전문가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도 올라간 다우, 급락한 나스닥의 온도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딱 국내 증시도 그걸 그대로 반영을 했네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급이 살아있는 코스피 시장과는 달리 개인들만의 힘으로서는 좀 부족했던 코스닥 시장이 극명하게 또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의 견조함이 승리를 거둔 하루가 아니었느냐.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치료 개발이 임박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사실은 제일 수혜를 나름대로 많이 본 쪽이 코스닥 쪽이었던 거죠. 반면에 코스피 시장 쪽은 소외주와 피해주 또는 수혜를 보는 이런 쪽들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러한 모습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동안 소외되었거나 또는 피해를 봤던 그러한 업종들, 뭐 대표적인 항공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일부 소비, 그리고 또 금융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등이 유입이 되면서 결국 상승세로 마감이 되주는 그러한 어떤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시총 1위부터 5위까지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진단 쪽에서 시세를 주도했었던 시즌이 코스닥 시총 2위인데 역시 이런 하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의 어떠한 하락폭을 되돌리기는 좀 역부족이었던 그러한 어떤 흐름들 속에서 여타 코스닥 관련주들도 상당히 장 마감 전까지 한 2시 전후까지도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그나마 그렇지 않은
뭐 그린 뉴딜 관련 종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좀 밑에 수염을 달아주면서 돌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시장의 수급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난 10월 달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조 3천억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지금 11월 달 들어와서 7영업일입니다만은 2조 원을 훌쩍 넘기는 이러한 모습인데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수급의 모습과 지수의 움직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2조 원을 순매수했고요. 거기에 금융투자가 중심이 되면서 기관들도 순매수를 보여주는 모습들이고 반면에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현재 2조 5천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은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중립적인 어떠한 그 흐름이었고 기관들은 1조 6천억이 넘는 순매도 반면에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만 2조 2천억이 넘는 이러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의 어떤 상승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은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은 850선 이상 넘어가고 안착하는 것도 역부족인 이런 어떤 수급의 문제 거기에 바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피해주와 수혜주가 엇갈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상당히 코스닥 시장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체감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 아니었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오늘과 같은 흐름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고요. 일시적인 어떤 혼돈의 흐름들 속에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결국은 수혜주와 피해주가 공존하면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코로나19 수혜주가 코스닥에 많이 있는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급락한 종목 코스닥이 좀 더 많았고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 정말 언택트 이대로 끝난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잠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혼동이었는데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현명하게 같이 대응하자고요. 급등화 전문가님 어떻게 한마디 주시겠어요? 네. 뭐 오늘 그 시장은 사실상 화이자가 진짜 화제입니다. 화이자의 백신 그 개발 관련해서 어떤 그 효과 자체가 90% 넘는다 그런 그 내용이 나왔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그 동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수혜를 입었던 종목들이죠. 뭐 백신 관련 뭐 내용들이 나왔던 내용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그 진단 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코로나 관련 수혜들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죠. 오늘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5% 이상 급락을 했고 그리고 실제 그동안에 이제 오늘 특히 보면은 그 코스닥 지수가 많이 하락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일단 조정을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는 하락했고 또한 그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장 초반 중반까지는 매도를 하다가 장 중반 이후에 순매수를 서면서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은 어쨌든 그 하이자 관련해서 수혜주로 여기지는 그 관련 종목들 몇 종목들이 초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 시장에서 좀 그 소외를 많이 받았던 항공주들 그 다음에 여행주들 그리고 오늘 또 그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있었지만은 그동안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빠졌고 그리고 그동안 소외된 종목들은 오히려 올랐다. 그리고 좀 최근 들어서 또 조선주나 또는 해운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쨌든 그 전반적인 그 시장 움직임 자체는 오늘 화이자가 화이자의 백신 일단 그 개발 그 소식 자체가 전체적인 그 시장에 영향을 줬다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그 부분 자체는 이따가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한마디씩 들어봤습니다. 급등화 전문가께서는 급 숨고르기 장세라는 이제 코스닥의 좀 더 분석을 집중해 주셨는데, 자, 이것이 클래스다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전략들을 들여다 볼게요. 이것이 클래스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혼동 아닌 혼동의 장세에서 굉장히 장중 시간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자, 증권가의 최전방에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매크로 클래스 함께 해볼게요. 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콕 집어서 서동구 전문가님께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주제 함께 공개 보시죠.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박이라는데 시장 이래도 되나? 그럼 시장은 이렇게 화답하겠죠?
내가 왜? 오늘 내가 어때서?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 저기 그 테스형 노래 있죠. 시장이 왜 이래? 백신이 개발이 된다는데 시장이 왜 이래? 이러한 그 가사가 갑자기 좀 대입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다, 또 적응이 빠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 9개월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벌써 적응이 된 게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오히려 백신이 개발이 임박했다니까 화들짝 놀라는 듯한 사실은 백신이 개발이 돼서 빨리 이 팬데믹이 종료가 돼야 되겠죠. 일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은 어떤 사회적인 가정에서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이런 것을 그리면은 마스크까지도 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만 보고 느꼈으니까 그럴 정도로 어떤 이 현재 상황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백신이 개발이 임박이 됐다니까 모두 다 같이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그동안 수혜를 받던 것들은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화된다? 그러면 우리 또 피해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순간적인 어떤 수급이 끊기는 이러한 현상들. 그렇다고 또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대를 하면서 아침부터 갭상승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고점에서부터 밀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시초가 대비해서. 결국 이것은 어떤 일정하게 우리가 수혜업종 중심의 쏠림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오늘 표출된 게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소외주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주 중심의 반등과 기존 수혜주들 극단적인 어떠한 쏠림 현상들은 이제 배제해야 되겠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오늘 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뭐 연애할 때 양다리 걸치면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수혜주와 피해주를 옥석 가리기 하면서 적절하게 양다리 전략을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파이자의 백신이 개발이 된다라면은 뭐 내년 하반기부터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임상 3상의 중간 결과만 발표를 한 것이고 빠르면 뭐 이달 안에 FDA에 긴급 승인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떠한 안정성이라든가 또는 효능이라든가 또 향후 이것이 영하 20도에서 70도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이라든가 이송을 해야 된다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논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기대는 했지만 막상 이렇게 빨리 다가오니까 이게 만약에 비정상이 정상화된다라면은 뭐 금리 인하했던 것도 좀 정상화시켜가면서 빨리 어떤 테이퍼링이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 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개발이 돼야 되는 거고요. 신속하게 백신이 정말 탄생이 돼서 뭐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을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나와준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흐름들을 가지고 우리가 차분하게 이 시장에서 앞으로 비정상이 정상화돼가는 과정 속에서의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었군요. 시장 이래도 되나? 사실 그렇게 기다리던 백신 기대감이었는데 시장은 정작 오히려 화들짝 놀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좀 수급도 꼬이고 심리적으로도 그러고 뭐 금리 인하한 부분이 다시 테이퍼링으로 이렇게 좀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등등의 좀 머리가 복잡해진 하루였는데 이게 오히려 차츰 나아질 가능성이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급동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그 시장 자체는 뭐 사실상 좀 예견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어떤 코로나 사태 자체가 결국 백신이 결국은
백신이 정확히 나오게 되면은 팬데믹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화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이 이제 당장은 되지 않을 거고, 물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내년 빨라야 내년 상반기 될 텐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 자체가 뭐냐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는구나. 미리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수개월 내에 뭐 백신 실제 보면 백신이 실제 전부 다 또 투여되고 그렇게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그동안에 코로나 수혜주로 얘기했던 종목들이 오늘 많이 빠진 이유는 사실 이유는 또 하락이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젠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대 정도 있던 주식이 한 30만 원 가 있거든요. 시가총액도 한 7조 원 이상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즌만뿐만 아니라 실제 코스닥의 그런 특히 백신 일단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적게 오르기는 한 5배. 보통 한 10배 정도, 그리고 20배 오른 정도 있습니다.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0원대에서 한 6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많이 시설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이제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언택트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고 그런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은 화이자의 일단 백신, 특히나 90% 정도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제 보면은 면역력을 준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시장은 상당히 그대로 받아들였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시장에서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던 항공이나 또는 여행이나 그쪽 관련 종목들, 그리고 뭐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고, 이제 직접 화이자와 이제 실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보게 되면은 우리바이오라든지 또는 KPX 생명과학, 물론 어제부터 상한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 일신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상한가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냉동 관련해 가지고 또 보면은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도 실제 상한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이 나오는 것은 그런 이유는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시세 자체가 지속될 것이냐, 그런 부분 자체는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유가가 WTI 기준 봤을 때 8%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항공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상당히 좀 대한항공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11% 정도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유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항공 관련주는 또 오히려 피해주로 볼 수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동반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보면 오늘 좀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윗골을 좀 다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 한 2년간, 한 2, 3년간 보면 상당히 보면 주가가 부진한 움직임이 나왔고, 오랜만에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동안에 기다려왔던 그런 실제 매물들 있죠. 악성 매물 자체가 이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변화 자체는 지금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잠깐 그렇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수혜를 입은 종목들은 이제는 조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적어드렸다시피 시세를 많이 낸 종목들은 좀 이제는 좀 물량률 축소를 좀 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19 수혜주로 수익이 난 부분은 좀 줄이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것도 한번 봐도 되겠다. 오늘 또 별개로 대한항공은 저희 또 여의도 클래스의 전문가 중에 스칼렛 전문가가 보유한 종목인데 반갑네요. 네, 자 이제 화이자의 이 이슈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택트가 내려가고 콘택트가 올라가면서 그냥 키 맞추기 정도로 만족해야 되나요? 저는 금방 지금 말씀하신 대로 키 맞추기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자에 대한 어떤 호재가 주가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영향 줄 가능성이 작다,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그게 일시적으로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뭐냐면 그동안에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던 업종들은 여러 가지 이제 백신 그런 보급이라든지 그런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수혜주로 다시
시장이 좀 관심을 받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손동구 전문가님, 오늘 뭐 화이자 수혜주, 화이자 관련주, 뭐 화이자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뭐 검색어에. 근데 이게 정말 화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을 찾기가 없는 편이라고 해도 맞을 정도로 실체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대응 전략은 뭐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 관련돼서 제가 2주 전부터 뭐 유럽이나 뭐 미국 쪽에 제2의 팬데믹이 된다고 했을 때도 진단 쪽을 관심 갖지 말고 이제 백신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이자가 제일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썸방을 날릴 거죠. 그 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모더나 많이들 준비하고 있는데 또 파이자의 효능 자체도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그 관련한 종목들이 아주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공교롭게도 9시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진행합니다. 거기에서 제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좀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아까 우리 그동안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뭐 묻지마식으로 화이자와 관련된 이러한 그 뭔가 우리가 흔한 말로 엮어서 말이죠. 움직이려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과 나름대로 뭐 냉동이라든가 또는 주사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과 그래도 우리가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클래스다 오늘 매크로 클래스에서는 정말 매일같이 이벤트가 빵빵 터지는 이 요즘 오늘은 이 백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백신의 이제 90% 이상 효능을 확인하면서 그 기대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될까 알아봤습니다. 자, 수익의 부분에서 새 판을 짜고 싶으시면 저희 트렌드 클래스를 주목해 주셔야 돼요. 라운드 2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저녁 밤 시간에 화요일에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TV로 시청하시고 또 너튜브로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많은 분들께서 두 분의 전문가를 응원해주고 있네요. 자, 무료 방송에서도 좋은 정보 얻고 있고 두 분 건강하세요. 좋은 수익 감사합니다. 등등 의견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셔야 되겠죠. 샵 0988로 좀 더 정보를 알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그와 관련한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QR코드를 휴대폰에 스캔하시면 되겠네요. 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트렌드 클래스 새 판을 짤 이 종목들, 섹터들 너무나 궁금한데 아마 오늘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살펴보시죠. 작년에 왔던 그 친구, 그게 바로 소비 관련주. 올해도 광클 예정. 네, 여의도 클래스의 문구들이 되게 젊죠, 여러분? 이 광클이라는 게 마우스를 되게 빨리 이렇게 클릭한다라는 걸로 관심을 받는다 그런 건데 작년에 왔던 그 친구 그렇게 해야 될까요? 광군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뭐 크리스마스, 소비 시즌 이거에 맞춰 소비 관련주 올해도 기대해 볼 만한가요? 뭔가 조짐이 보이고 있죠. 사실은 이 11월의 글로벌 쇼핑 축제, 우리나라는 한 재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11월 11일 광군제 그리고 또 11월 29일 추수감사절 이거였는데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같이 포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런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벌써 1일부터 7일까지 카드사 매출을 집계했더니 17조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약 8%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요 이제 내일인가요? 떼댕
짜자잔 하고 이제 열리는데 광군제 작년에 알리바바 플랫폼을 이용해서만이 당일 매출 45조 원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파트까지 나온다고 그러죠. 뭐 1억 우리나라 돈으로 1억 한 8천만 원 정도를 세일하면서까지 아파트까지도 이제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새로운 어떤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은 나름대로 정상화됐다고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온라인에서의 어떠한 광클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어서 이제 이달 말쯤 추수감사절 미국의 사실 이 땡스기빙데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추수감사절하고 맞물리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또 연초 시즌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또 미국의 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돼서 온라인 쪽에서의 그런 매출을 기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든 당선자가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를 한다라는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그런 이후에 경제 정책을 추가적으로 펼쳤을 때 효과가 배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백신 개발이 앞당겨짐으로 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안 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까지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거하고는 별개로 할 건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들도 마스크를 불편하게 쓰고 다니기보다는 오히려 사무실이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광클릭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가전업계도 그렇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이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매운 라면 열풍, 뭐 식품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생충 영화를 통해서 짜파구리도 공전에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관련 다양한 상품군들이 이 중국의 광군제 그리고 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와 맞물리면서 전개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소비 관련주들도 뭔가 어떠한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질문을 바로 좀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소비 시즌이니까 네. 작년이랑은 아마 다를 텐데 소비 시즌이 지난해보다 좋다, 나쁘다 좀 좋다. 답변해 주시면요. 네.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동원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주제에 대해서 소비 관련주도 이제 딱 이 시기 때쯤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올해는 또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많이들 주고 계세요. 소비 관련해서요. 네. 이제 그 소비 관련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 자체가 이제 물론 품목별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지금 소비 관련에 대해서만 지금 질문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단 그 해외 쪽에 봤을 때 실제 보면은 그 이번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강문제를 또 내일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 보게 되면 그 중국의 그 물론 그 소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또 관광객이 들어와서 소비를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오늘 제가 좀 그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이 코로나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안정을 찾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 관광객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보면은 시진핑이 또 방한 지금 아직까지는 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 방한은 꼭 할 거다 그런 그 전망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일단은 국내 그 소비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위축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 소비에 대한 부분, 관광객이 소비하는 부분 자체는 일단 코로나의 영향은 여전히 일단 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금동원 전문가님께는 오늘 들썩인 아까 저희 인사부터 강조해주신 네. 여행주, 항공주도 오늘 많이 올랐다라고 언급을 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 게 아니냐. 사실 이게 실적으로 나오려면 뭐 몇 분기 더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이게 반짝 오른 거 가지고 정말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니면 고충이 많았던 만큼 네. 이제 지금 미리 움직이는 게 맞나요? 라는 편에서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그 움직임 자체는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실상 이것이 오늘 움직임 자체가 비정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백신 자체가 보면은 그 나오게 되고 일단 화이자의 그런 그것도 하나의 그 사건입니다. 큰 사건이고요. 실제 보면은 90% 정도가 일단 그 백신 그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은 가장 큰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결국 이제 보급되는 것은 상당히 빨리 시간보다 빨리 좀 보급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시장에 보면은 그 소비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지금 움직인 종목들이 가만 보면은 항공주들도 결국은 중국의 관광객,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시진핑 일단 그 또 주석이 또 방한을 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해 서 한한령이 또 실제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될 수 있겠고 내지는 또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항공주도 움직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호텔 관련 또 움직이 나왔거든요. 호텔 시장 종목들도. 그리고 여행 관련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여행, 항공, 여행 관련 움직임 자체 나왔는데 그게 다 같이 좀 연결해서 좀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그 인구가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인구들이 물론 지금 현재로는 중국 같은 경우도 워낙 코로나 자체가 이제 그 심각하고 하다 보니까 내수를 살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되게 되면은 결국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왜냐하면 그 이제 좀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를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동안 쓰지 못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 코로나가 해결되게 되면은 상당히 소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코로나가 아직까지 팬데믹이고 그리고 화이자가 백신을 개발했다는데 그게 언제 보급될지 모르고 이런 것보다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주가는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그 시장의 이슈라든지 또는 재료에 따라서 봤을 때는 빠르면 6개월 그리고 좀 더 길게 본다면 1년 전에 움직이는데 일단 현재 상황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코로나 시대 자체가 어느 정도 사태 자체가 백신이 나오게 되면 거의 종결이 되거든요. 물론 그게 완전히 뭐 코로나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팬데믹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항공이나 또는 여행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일시적으로 주가가 움직임 나왔지만 그것은 단순히 이러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나의 시작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작점이다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텐데 바로 급등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 네. 이제는 뭔가 보여줬다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이 되면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보여준 것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동구 전문가님께서 아까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작년과는 다른 올해 쇼핑 시즌 좋다 나쁘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럼 어느 쪽이냐? 이게 항공이냐, 유통이냐, 백화점이냐, 아니면 홈쇼핑이냐? 그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세요? 온라인으로서의 쇼핑을 보는 소비 쪽들을 말하는 거죠. 전체 시장 예를 들면은 이번에 우리 페스타 관련해서도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아무래도 감소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 매출이 뭐 직접 가서 현장에서 긁나요?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뭐 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온라인 방법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벌써 1일부터 7일까지의 집계가 8.4% 이상 증가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전부 집계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은 플러스권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오프라인 매장 쪽에서도 일정하게 나오겠지만 그것보다는 온라인 쪽에서의 비율들이 오프라인 대비해서 1.5배에서 2배 이상은 더 신장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공통적으로 분명히 오늘의 급등이 뭐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반짝이 아니라 시바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았는데 그럼 분명히 오늘 또 종목 라운드 3에서 아마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바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라운드 3 함께 해주시죠.
네, 오늘 라운드 3를 빨리 봐야 하는 게 점검해볼 종목도 있습니다. 왜 종목들이 섹터로도 움직이지만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뤄지고 좀 덜 오르는 종목, 더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먼저 서동구 전문가님의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로 바이든 수혜주라고 해서 태양광 주로 대표적인 격인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저희가 미리 선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사실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구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바로 그 트럼프가 됐느냐 아니다. 결국은 바이든이 되면서 급등하는 이런 계기가 돼가지고. 목표가 45,0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단숨에 그냥 몇 거래일 만에 돌파를 해주면서 뭐 24% 수익입니다만은 이렇게 단기간에 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사실 46,650원이 지난 9월 달에 고점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그 2달 가까이 쉬고 바로 이렇게 지난주에 단숨에 45,000원 목표가까지 왔는데 이번 주 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해준다라고 본다라면 만약에 매도가 안 되신 분들은요. 현재 시점에서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다시 이런 어떤 그린 뉴딜과 관련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이 직전 고점을 다음 주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목표가를 5만 원 정도까지로 좀 높여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응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결국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기에 지금 뭐 바이든은 전 국민에게 무료로 백신을 주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됨으로 하면 결국 SOC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더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중공업 계열로서 이미 미국 시장 현지 법인이 진출돼 있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의 수혜도 빠르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11월 3일 저희가 미국 대선 전에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태양광 바이든 수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목표가를 단숨에 뛰어 올랐습니다. 수익 쟁취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혹시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5만 원까지도 더 바라봐도 된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백신 얘기를 하면서 관련한 또 중심에 있는 SK케미칼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쏙쏙 가지고 있었네요. 서동구 전문가님께서요. 네, 사실 말씀드릴 때 당시에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숨고르기한 이후에 곧바로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목표가 46만 원 일체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45만 9,500원. 목표가를 미달이 됐습니다. 500원씩이나 한 16% 정도 수익률이 나긴 했는데 이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요. 충분히 이 46만 6천 원을 단숨에 돌파할 수 있는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이제 새벽에 알게 되겠죠. MSCI 리밸런싱과 관련돼서 새롭게 신규 편입될 종목 중에 최우선 순위로 SK케미칼 그리고 SK바이오팜은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신규 매수세까지 유입되고 또 SK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그런 위탁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들 이 현재 백신 코로나와 관련돼서 진정한 수혜주 중에 하나이고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목표가 여러분들 쉽게 50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하면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도 좀 기분 좋게 목표가를 다 올리게 됐습니다.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들 저희가 어려울 때도 사실 함께 했잖아요. 막 코스닥 막 800 이하로 막 떨어지고 코스피도 막 떨어지고 그럴 때 같이 함께 하시면 수익이 더 빛날 거라고 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드립니다. 저희 급동화 전문가님께서는 저희 그 창투사가 정말 빛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선취매를 해서 네. TS 인베스트먼트가 정말 급등을 나타낸 바가 있었고요. 네, TS 인베스트먼트. 그렇죠. 네, 네. 뒤를 이어서 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또 한 종목을 주셨었어요. 그게 네. 우리기술 투자였는데 네.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네. 네. 그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 번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실제 그 정부의 정책 수혜주입니다. 벤처 투자 촉진법 그 후광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정부의 혁신기업 육성 그 3년간에 그 30조 원 일단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글로벌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죠. 페이팔의 암호화폐 결제 도입,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결국은 그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대형 IB죠. JP 모건이 결국은 JP 모건의 그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JPM을 만들어 가지고 코인을 상용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냐면은 그동안에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보면은 좀 비정상적인 화폐다 또는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 이제는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연결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적인 결국은 그 대형 IB들의 보면 결국 JP 모건 같은 경우에 결국은 코인을 상용한다는 내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들이 결국 디지털 화폐화 추진한다는 거, 이런 내용들 자체가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 창투성할 종목들도 상당히 시장의 관심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 투자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주가 자체가 1단계 그 상승하고 나서, 그리고 조정을 보여나서 지금 2단계 상승, 그러니까 3파동 구간에 진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보면은 지난 2017년도에 거의 주가 자체가 600원대에서 1100원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상승하고 이번에 재차 이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목표 주가는 저도 좀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목표 주가는 거의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한 8,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요. 네.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세적인 그런 대응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이네요. 목표가를 역시나 같이 상향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자신감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겠죠. 네, 이제 새로운 종목들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라운드 3 이제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트렌드 클래스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을 다룬 편이었어요. 이제 2020 연말 시즌 소비 시즌을 기다리며 주제를 주셨는데, 마침 오늘 그와 관련한 종목을 꼭 짚어주시겠다. 이거는 받아야죠. 딱 받아서 잘 들어야죠. 네, 먼저 서동구 전문가님 어떤 종목입니까? 글쎄요. 네, 잠시만요. 네. 저희 또 두 분의 전문가들의 문자 메시지를 소개를 해야 됩니다. 네, 샵 0988로 서동구 전문가님 문자 전송 주시고요. 또 샵 0988로 급등왕 전문가님 문자를 주시죠. 그러면 노란톡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보와 또 많은 투자 관련한 정보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은 제 휴대폰을 스캔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새로운 저희가 이거를 시스템이라 제가 자꾸 잊을 뻔했어요. 좋네요, 이제 종목, 아주. 예. 네, 그렇죠. 네,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볼까요? 사실 이제 소비 관련주는 다양하게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한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을 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화장품이 굳이 필요가 없는, 그래서 여성분들은 네일 아트 위주로만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백신이 나오고 그리고 뭔가 좀 완화되는 듯한, 우리만 기준으로 보면요. 그리고 또 중국의 최대 소비처인 중국은 뭐 정상화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화장품 관련주를 한번 뭔가 의미 있게 연말 연초를 대비해서 단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접근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화장품 많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LG 생활건강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해 볼 만한 또 대표적인 탄력적인 종목이 바로 한국 화장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군제라든가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러한 어떤 흐름들이고요. 특히 주목할 것은 이렇게 좀 작은 그러한 회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실 해외 법인들을 과감하게 청산을 했습니다. 안 되는 거는 빨리 손절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토지도
매각을 해서 재무구조도 개선을 시키면서 유보율도 좀 더 높여놓고 부채 비율도 낮추면서 어떤 시장의 변화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런 어떠한 CEO의 어떤 판단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백신 개발이 구체화되고 어떤 팬데믹이 진정이 돼준다라고 한다라면은 올해 대비해서 당연히 올해 실적이면 안 좋겠죠. 이런 기저 효과로 인해서 내년도의 실적 개선은 충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일봉의 모습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사실 올 연말과 연초까지 해서 17,750원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향하는 이러한 어떤 그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습니다. 거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죽어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주봉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들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23,400원 고점으로 하면서요. 전체적으로 이런 하락 추세를 최근 들어서 이제 마무리시키는 이 모습들이 작년 연말 올 초에 연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는요. 중기적으로도 이렇게 수렴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단기적으로 거래만 좀 더 수반이 돼준다면 거래가 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쪽이 위축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거래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실리는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돼준다 그러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연출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일 아침에 뭐 시초가 정도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12,500원 라인이 지나가고 있는 하단부 지지 라인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전략 충분히 가능하고 1차는 17,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고요. 이제 추후에 저희 땡땡% 듀라이스 수익률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급등화 전문가님 어떤 네. 종목일까요? 어떻게 오늘 그 종목이 화장품 같은 화장품?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 급등한 전 게 깜짝 밀릴 것 놀랐어요.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갖고 나온 것은 코리아나거든요. 아하. 코리아나인데 한국 화장품. 어차피 화장품 관련이니까 관문제 관련 얘기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그 시진핑 그 방안 관련해 가지고 소비 관련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10년도 중국 천진시의 신공장을 그 준공한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주가 자체도 보면 워낙에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오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이었거든요. 사실상 뭐 제가 또 이 화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마스크를 쓰니까 화장할 필요가 진짜 없다. 그래가지고 국내 같은 경우도 화장품을 많이 안 쓰고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보면은 좀 진짜 귀하게 대접받고 그리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어떤 한한령 자체가 해제되고 그리고 코로나도 좀 종식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관광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화장품 관련 회사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거의 코리아나가 18,35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 5,760원입니다. 장기적인 하락 조정을 지금 보였고요. 일봉상으로 본다면은 이제 직전 고점 라인의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900원 라인을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주가 탄력적으로 한번 시세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내일 시초가에 추정가 되겠고 목표가는 8,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4,6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코리아나였습니다. 사전에 두 분이 입을 맞추신 건 아닙니다. 한국 화장품 대 코리아나, 코리아나 대 한국 화장품. 역시 전문가님들의 안목이 같네요라는 너튜브의 의견도 있네요. 자, 9시 무료 공개 방송 서동구 전문가님께서 아까 맛배기 예고해 주셨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예. 아까 우리 이혜림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돌발 질문에서 진정한 화이자의 수혜주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그동안 버신 거 한꺼번에 날릴 수도 있는 거고 잘 기회를 살리시면 제대로 된 수혜주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시세를 누릴 수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에 또는 현재 위치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종목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직후 밤 9시입니다. 무료 공개 방송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하시면 메인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전문가 소개 서동구 전문가님의 사진을 깜빡깜빡 방송 입장에 클릭하시면 풍성하게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수혜 연계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참여가 또 어려우신 분들 또 참여 방법 있죠. 샵 0988로 서동구 전문가님, 또 급동현 전문가님 노란톡에서 무료로 전문가와 소통하실 수 있고요. 투자와 관련한 자료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자 함께 참여해 주세요. 이 QR코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열띤 토론과 정보들 또 수익까지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같이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